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올해 7월 10일에도 정부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러한 목표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정말 너무나 수시로 변경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따라가기도 무척이나 숨이 가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세제 개편 쪽에 무게를 두고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아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 주택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가고 세금만 더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아파트를 빨리 사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세제 개편에 무게를 두고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규제 수단의 한 방법으로 서울 수도권 등의 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에다가 10%포인트의 중과세를,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의 중과세를 부과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중과세를 부과를 하게 되자 주택시장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현상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그해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년 전보다 49.3%가 증가를 했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같은 해 10월에는 증여 건수가 54.1%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증감을 계속 반복하다가 2020년 5월에는 증여 건수가 6,574건에 달해서 1년 전보다 36.4%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증세인 고강도의 세금 증액 방안을 내놓게 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 부담을 뛰어넘게 되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여 건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증여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증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여시의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여 증여 건수를 줄이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의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 그리고 양도세와 증여세 세부담 역전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단기 양도 차익 환수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미만을 지금은 40%인데 70%로 인상을 하고 2년 미만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60%로 인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주택이나 입주권은 4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50%, 기타 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을 보게 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로 급격하게 상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로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서 같은 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도 1년 미만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7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상인 경우에 60%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개선안에서는 엄청나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을 하는 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기본세율, 그러니까 최대율이 42%입니다. 플러스 2주택인 경우에는 10%포인트, 3주택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편안은 기본세율, 최고세율 42%에다가 2주택인 경우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포인트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0%를 더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율도 굉장히 인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42%인데 여기에다가 3주택 이상 30%를 플러스하게 되면 72%를 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매도했을 경우에 10억을 일단 양도 차익으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72%면 7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 어느 누가 그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구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버리면 차라리 증여세가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증여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시킨 것은 팔고자 하는, 매물로 내놓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막아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출구를 열어주도록 이렇게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다음엔 710 대책에 따른 양도 증여 세부담 역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4주택자가 10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30억 원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물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양도 사례를 보게 되면 개편 전에는 중과세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시세 차익의 42%를 반영을 하면 8.4억 원이 납니다. 자, 취득세는 시가의 4%를 반영해서 1.2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담은 9.6억 원이 되고요. 개편 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중과세가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의 72%가 일단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2%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14.4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12%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12%를 반영을 하니까 3.6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1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의 사례는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시세의 40%를 반영합니다. 시세의 40%를 반영하게 되면 증여세가 12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시가의 3.5%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05억 원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약 1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니 18억 원이 나와서 이걸 부담할지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13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액이 5억 원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를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는 별도 공제나 기타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단순 계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세 인상과 이에 따라서 부동산 증여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하루하루 걱정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